이제 지난번 우리 엊그제 시험 본 거죠? 2과도 어법변 테스트 본 거 이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 단어를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맞죠? 아직 안 봤지? 단어 시험. 오늘 모의고사 단어 본다고 전에 내가 공지했었죠? 카톡으로.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갖고 좀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좀 처음에 진도 나갈 때는 좀 이제 심도 있게 안 하고 그냥 좀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네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20번이 뭐 지문에서 빠진다, 시험 범위에서. 근데 이제 그걸 심도 있게 나가면 조금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파악 정도와 이제 좀 주요 어휘, 뭐 구문, 뭐 이런 것만 좀 짚으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좀 확정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지문들에 대해서 좀 골라서 이제 좀 심도 있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 지문이 25지문 정도 돼요, 한 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주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 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수업해서 그걸 다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아마 엄청 빡빡할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루에 한 12~13지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은 하나당 10분 만에 끝내도 시간이 안 돼요. 거의 막 5~6분 컷 해야 돼요. 5~6분 컷. 5~6분 컷 해야 이제 이걸 다 이제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진도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어법은 그때 본문 3번까지 했었나? 맞니? 본문 4번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어법 변형에 대한 거 이어볼게요. 잘 보이지 앞에? 잘 보이지? 사진 잘 보여? 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뭐 몇이냐 몇이냐 뭐 간단한 건데요. 앞에 2분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비교급 강조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비교급을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success와 successful 하고 나와 있는데, 자, success는 명사로서 성공이란 뜻이고, 이제 successful은 형용사로 성공적인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따져보자면 앞에 주어 나와 있고 could be 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명사도 보어가 가능하고 형용사도 보어가 가능하잖아.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형식에서 이 명사 보어가 올 때와 형용사 보어 올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명사 보어를 쓸 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똑같은 녀석이다, 즉 동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에 대한 서술적 의미로 쓰인다. 쉽게 말해서 동사처럼 해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동격이니 서술이니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니네가 해석만 해봐도 여기에서 success가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success를 만약 집어넣으면 우리가 만약에 성공일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성공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성공적일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successfully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ver, never 나와 있는데 앞에 without이라는 부정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never를 쓰면 이중부정이 되겠지? 그래서 ever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야 이 안전용품 쇼핑몰이. 자, 볼게요. 이어서.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 이제 necessary와 necessarily 형용사 대 부사 문제인데 이제 너무 쉬운 문제죠. 앞에 이제 doesn't 나왔고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사이에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사밖에 없겠죠.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3번에 이 부분. 자, 여러분 여기에 O 나왔다고 해서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이 success가 중요한 거야.
이 success라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 leads를 쓰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설령 all이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얘가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all 자체가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보자면 이건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기에 arrogance라는 명사형이 나왔으니까 and 기준으로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carelessness, ness로 끝나면 명사거든. 그래서 carelessness가 정답이고, 자, 얘는 이제 as a result는 부사고 as a result of 붙었으니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사가 정답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encounter, be encountered. 그냥 전형적인 능수동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내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능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뒤를 보면 disaster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해석을 해봤을 때 항상 성공적인 사람이나 이 조직은요 가끔씩 재앙을 마주치게 된다. 갑자기 재앙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조직이 재앙을 맞닥뜨리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역시나 능동형인 encounter를 써야 된다. 자, 넘어가서 32번. 처음에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completed, completing 하고 나왔는데 이거 전에 봤던 문제거든. 자, 복습 좀 해보자. 이렇게 ed/ing/라는 문제 자체가 문제 의도가 두 개라고 했어. 자, 첫 번째는 pp냐 ing냐 라는 문제 의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형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문 분석을 먼저 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다. 따라서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여기까지 수식어 나왔고요. 나사가 주어겠죠. 이 나사에 대한 동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고요. 이 US agency를 수식하는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자, 동명사 나왔으니까 동명사의 목적어인 space까지 제대로 나왔네. 그러면 이 나사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일단 뒤도 한번 살펴볼게. One successful mission after another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자, 뒤에도 뭐 동사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pleted로 정답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 another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수거처럼 내가 이제 기억을 해두라고 해서 one after another 이걸 이제 한 세트로 너네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따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연이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너네가 좀 추가로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내가 연이은 연속적인이란 단어를 써놨잖아.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내 생각인데 왠지 나올 만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successive라는 단어가 있어. successive. 이게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이번 1과에서의 가장 주된 단어가 뭐야? 성공과 실패 아니야? 그렇잖아. 성공과 실패인데 그러다 보니까 success라든가 failure, fail, succeed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너네가 알 수 있어. 게다가 지금 요 카테고리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 연속적인 성공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인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좀 핵심 키워드가 되겠지. 이 본문사에서는. 그런데 연속적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successive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succeed나 success와 비슷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어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일치 문제 같은 걸로 낼 때 이런 단어 쓰면 되게 헷갈릴 거야. 이걸 이제 이 뜻을 모르면은 이거를 그냥 성공적인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uccessive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successive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원래 뜻은 원래 나온 의미는 뭐 연속적인 이제 성공은 좋지 않다. 연속적인 뭐 목표 달성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싶은 건데 이제 successive라는 단어로 쓰면은 이게 성공적인 거 아닌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에 33번에 처음에 이제 fly와 to fly 하고 나오네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ED형과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뭐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구문 분석을 먼저 해보자면 자 여기 수식어 나왔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본격이죠. 따라서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뒷부분은 수식어 자리예요. 이 덩어리는 수식어 자리. 뭔진 모르겠지만 수식어 자리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flyed와 to fly가 나왔는데 이 fly라는 단어 자체가요 자동사야. 그냥 비행하다라는 뜻이거든. 비행하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했던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수동태로서 뭔가를 꾸며줄 수 없다는 거야. PP형이 불가능하다고. 따라서 flyed가 탈락하는 겁니다.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사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결국 문제 의도가 뭐라? PP 쓸래 투부정사 쓸래 이 문제라고. 근데 PP는 수동이고 그냥 투부정사는 능동의 의미일 거 아니야. to be PP 아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fly가 자동사랑 수동태가 안 되니까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34번 보면 자 landed와 landing 나왔어. 자 또 똑같은 문제야. ed형과 ing야. 자 과거형 동사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봐라. 자 그래서 수식어 나오고 앞으로 11호가 주어인 것 같은데 얘가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꾸며주는 뭐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뒤를 한번 볼게. 뒤를 보면 and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서 나사의 이제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본격이 나오면서 동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앞부분도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landed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팁 하나 줄게. 팁. 어떤 거냐면 얘들아 and랑 이거는 and뿐만 아니라 and, or 얘네들 다 포함되는 거야. 대표로 and만 쓸게. and랑 콤마 and랑 다른 거 알아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and와 콤마 and.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봐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and를 쓸 때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외가 있어. 근데 보통은 그냥 and를 쓰면은 얘는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콤마의 and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병렬 구조가 아니라 얘는 뭐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앞에 콤마 있다고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예외적 경우가 있다 했잖아. 그 예외적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콤마인드 나왔는데 앞에 A 내용, B 내용, C 내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이거는 병렬 구조가 맞겠지. 이거는 병렬 구조인데 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라면 and 앞에 콤마 있으면 웬만하면 문장끼리 연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라는 거야. 알겠니? 지금 본문에도 보면 콤마하고 an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를 그냥 문장끼리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요 녀석. 자, 또 나왔어. 여기가 일단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면 앞에 became 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자리 아니겠지. 그러면 역시나 또 PP냐 투부정사냐 즉 수동 쓸래 능동 쓸래로 접근하는 거야. 됐어? 이런 문제인데 근데 이거 아까 우리 fly 나왔던 문제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work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걷다라는 뜻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능동형인 to work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좀 약간 TMI인데 이 work가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 근데 그때는 산책시키다라는 뜻이야. 산책시키다. 근데 여기서는 딱 누가 보더라도 달 위를 걸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문맥상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걷다. 그래서 자동사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된다. 따라서 to work가 정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갑시다. 본문 5.
자, 보십시다. 처음에 이제 during과 while이 나왔는데 사실 저 문제가 역시나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야. 이제 차이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지만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를 보면 the following years라는 명사만 띡 나오고 끝났기 때문에 전치사 durin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follow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니네가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following을 그냥 the next 더를 뺄게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next라고 생각해. next 다음이 뭐 이렇게 떨어지냐 가로가. 그래서 the next year이니까 그냥 내년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 another 얘도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의 other가 another가 이제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거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other 같은 경우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데 이 another는 뒤에 단수 명사가 와. 왜냐면 여기 on 붙었잖아. on. 그러니까 뒤를 보면 라페스라고 이제 복수형이 돼 있지. 그래서 other가 정답이 되는 거야. 쉽죠? 자, 그 다음 아래 36번. 어디 보자. 자, exploding 나왔는데, 자, 이게 지겹지?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자, 구문 분석 먼저 해보자면, 여기 oxygen 탱크가 주어예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일단 왼절이 나오죠. 콤마까지가 왼절이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콤마까지를 봤을 때, 뒤를 보면 on its way to the moon, 그 다음에 in 1970 나왔어. 그럼 동사가 없잖아. 따라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explod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explod라는 단어는 얘들아 폭발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폭발하다 이런 뜻도 있어. 됐어?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home과 to home 이거는 내가 아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home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사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집이라는 뜻도 있는데 집에 또는 집으로라는 뜻도 돼. 얘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선 부사로 쓰여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아래 37번. 요 부분이네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 unable은 형용사고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unable이는 부사인데요. 애초에 unable이란 표현 자체를 잘 쓰지도 않아. 게다가 앞에 self-assured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and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묶여야겠죠. 그래서 형용사 unable이 정답이 되는 거야. 네,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8번 send와 sending인데 이거는 뭐 앞에 이제 to and to 동사원형이잖아. 뭐 하기를 계획하다지. 그래서 동사원형 send를 쓴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 문제. 구문 분석부터 해야겠죠? engineers 주어고요. 동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 뒤를 봤을 때 concerns about mechanical malfunctions and advised는 동사겠죠. 그래서 뒤에 대절에 목적어 나오는 거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지금 여기 and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없잖아요. 지금 동사가. 따라서 역시나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이 concern도 동사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죠. concern도 동사가 있잖아.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의 concern은 동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단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일단 앞에서 1986년에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옛날 얘기잖아. 그러면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얘가 동사라면 과거가 돼야 되지만 과거가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설령 현재 시제를 쓴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여기서 s를 빼야겠죠. 됐어?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concern은 동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동사형인 express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오랜만에 치네요. 여기다가 제가 보라색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얘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한 건데 동사 원형인 B가 정답이죠. 왜 그럴까?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지. should가 생략됐다. should가 왜 생략됐어? 왜 생략됐어?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그러니까 해석이 맞는데 한 단계가 빠졌어 중간에. 당위성 그 앞에 한 단계가 빠졌어. 한 단계가 빠졌다고. 어드바이스가 있잖아. 어드바이스 얘부터 얘기해야지. 자 봐봐. 우리가 주장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제안하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된다가 일단 1단계야. 나왔잖아. 어드바이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가 대절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를 해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이 첫 단계가 없었어. 첫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봤을 때 그 발사가 지연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지연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너네가 이유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0번. did, had 이건 뭐 뒤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did겠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 seriously. 이 형용사 대 부사 문제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확인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때 쌤이 여기다가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렇게 막 썼던 거 기억나? 그때 막 썼었죠? 2형식 동사는 뭐 감각 동사, seem, 뭐 remain, 뭐 appear, turn, become, 비동사 뭐 여러 가지 있었고 5형식 동사는 뭐 consider, keep, make, find 막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앞에 나온 동사는 take고 take는 2형식, 5형식 동사에 모두 속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3형식 동사예요. 따라서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보어가 아니라. 그럼 이 꾸며주는 명사가 있는지 보자고. 뒤에. 일단 뒤에는 없어요. and 나왔으니까. 명사가 없습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어? 앞에서 뒤로 꾸며줬잖아.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girl pretty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한 단어짜리이기 때문에 만약 warnings를 꾸며주려면 their serious warnings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도 안 된다. 보어도 안 되고 수식어도 안 돼. 형용사가. 그럼 당연히 부사인 seriously가 정답이겠죠. 여기서 seriously는 참고로 요 동사 take를 수식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수식어로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와 with를 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된 대로 이거는 뭐뭐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part, apart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part는 명사고 apart는 부사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샅샅이 흩어져서 이렇게 뭐 이런 뜻이니까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요 별표 표시할게요. 사실 요 문제는요 이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거든. 네, 그것까지 보여줄게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만 하자면요 아주 간단해.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말했었는데 result라는 단어는 얘들아 얘도 역시나 자동사야. 자동사 result가. 그렇기 때문에 이 result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고요 역시나 수동태로 쓰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 앞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 주어 동사 나왔죠? 이거 다 수식어죠. 수식어 전부 다 수식어죠. 따라서 완전한 문장 나왔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동사 자리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어. 콤마 있고 ing 쓸래 pp 쓸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사구문 문제야. 분사구문.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런 문제라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result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형이 안 된다. 그냥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이 문제는요. 그래서 result in 하면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다, 뭐뭐를 초래하다 뭐 이런 뜻이었지. 하나 더 물어보자면 우리 result from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었겠지? result from 수업 시간에 말했었어. result from result from 뭐였지?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result가 결과라는 건 다 알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from이 뭐뭐로부터잖아. 이것도 다 알잖아. 그럼 뭐뭐로부터 result, 결과가 만들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겨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말했던 건데 복습을 좀 해보자면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다는 결과를 낳는 거고요. 뒤라는 결과를 낳는 거고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기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result 자체가 결과가 생기다.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기다. 됐어? 그러니까 이건 어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얘네 둘만을 비교하는 문제라면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여기는 앞문장 부문 분석을 해본 결과 앞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뒤에는 수식어 자리, 즉 분사구문 자리여야 하고 result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여 ing형이 정답이다. 이러고 그냥 끝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줄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콤마부터 써볼게요. 콤마부터 하고 쌤이 만약에 앞에다가 위치를 써볼게. 이렇게 위치를 써볼게. 자, 이 상태에서 니네가 한번 맞춰봐요. 자, 이 상태에서 resulting과 또는 resulted와 또는 뭐 result 동사 원형도 한번 써볼게. result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뭐가 정답일까? 이럴 때는 뒤에는 in 나오고 뭐가 정답일까?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시험에 만약에 나왔어. 만약에 시험에는 이제 보통 선택형보다는 밑줄형이 이제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resulting이라고 딱 나와서 밑줄 쳐져 있어. 근데 앞에는 위치가 있었어. 본문에는 없어. 자, 그럼 이게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기서는 resulting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resulted가 맞아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왜 그런지 잘 봐봐. 이게 이제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면 쌤이 일단은 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뭐냐면 그 관계사의 그 계속적 용법 있죠? 이 계속적 용법이랑 뭘 믹스한 거냐면은 분사구문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동작. 명칭은 몰라도 되고 우리가 해석할 때 그리고 뭐뭐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사구문에 연속 동작이라는 녀석을 짬뽕해서 내는 실험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보통 우리가 중딩 때는 이렇게 배워. 이 계속적 용법에서는 시험에 중딩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뭐 that을 못 쓴다. 중딩 때 배우는 건 이 정도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바꿀래? 접속사와 대명사 뭘 쓸래? and 있을래? 아니면은 but they 쓸래? 이런 문제 나와. 이게 이제 중딩 문제야. 이거는 고딩 버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보통 콤마 위치를 해석하면은 그리고 뭐뭐는 또는 얘가 목적격이면 그리고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렇죠? 또는 얘도 이제 그래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 콤마하고 ing나 pp가 나왔어. 그럼 얘는 연속 동작일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pp면 뭐뭐 된다. 그럼 얘들아 이 두 개 해석을 비교해봐. 비슷하지 않아요? 얘도 그리고 뭐뭐는 뭐뭐 한다는 거고 얘도 그래서 뭐뭐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해석이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다. 자, 잘 봐봐.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아까 내가 잠깐 말했는데 우리가 이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는 다시 한번 접속사와 대명사로 분리시킬 수 있죠.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and로 쓰고요. 여기서는 이시겠네요. this를 써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동사형을 써볼게요. 동사형은 이렇게 써야겠죠? resulted라고. 여기서 왜 resulted를 써야 되는가? resulting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만약에 and를 써준다면 여기는 and나 이런 게 없으니까 동사형을 쓰면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런데 내가 and를 써주면 그럼 거꾸로 오히려 동사형을 써주는 게 맞겠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게.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우고 ing 하면 되지. 그럼 어떠냐? resulting 나오죠. 됐어요? 그럼 내가 결론만 말할게. 이 콤마 resulting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콤마 which resulted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됐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다? 콤마 and it을 써도 되고 뭐 this를 써도 돼요. 그리고 resulted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 됐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낸다고? 밑줄은 여기다가 맞춰놔. resulting이나 resulted 여기에만 밑줄 쳐놓는 거야. 그런데 앞에는 요딴 말을 써놓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해갖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원래는 이거 ing로 나왔는데 아 근데 위치 이거 ing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됐어?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ich나 and를 썼다는 거는 앞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뒷문장에도 동사를 받을 수 있다를 뜻하기 때문에 which나 and를 쓰면 오히려 동사형을 써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한 문제가 작년 고2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작년 저형고 기준으로 1학년에서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과 분사구문 연속 동작이 이게 이제 딱 알맞게 쓰이기가 사실 조건이 꽤 까다롭거든?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 그 조건이 지금 맞아, 이 부분. 이 부분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되신 분 계세요? 중요해서. 잘 이해 안 된 포인트. 만약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따로 체크해두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 받아줄 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본문 6번입니다. 자, 42번 볼게요. ever never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문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과 모리슨과 왕이 모두 이제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들은 이제 또 포기했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never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3번. 여기에서의 went냐 and went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왜 낸 거지? 앞에 동사 있으니까 여기도 동사 쓰려면 당연히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뒤에 이제 greater라는 비교급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교급 강조해주는 even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44번. likely. 이거는 뭐 전에도 말했던 거죠. likely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이는 거고 lik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서 전면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or냐 but이냐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not A but B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요 녀석 여기에서 이 의외로 좀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pass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기 때문에 투의 동사원형 쓴다. 그냥 이런 문제인데 이제 얘가 혹시 전치사의 동명사 아니냐 막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길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헷갈리지 말고 이게 전치사 투냐 부정사 투냐 문제가 의외로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얘는 간단해요. 얘도 얘랑 뭐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way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way가 이제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 is 써야겠고. 그 다음에 anything, nothing. 뭐 얘도 역시나 뭐 그 이제 내용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하는 거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것이든 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태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실패를 안 하는 거다. 이게 문맥상 맞겠고요. 자, 이어서 46번. 이거는 about 같아. 이건 너무 쉽지 않나? about은 전치사니까 명사고, that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고겠죠. 그래서 보면은 suffering many failures 주어 나왔고 여기 enable 동사 나왔잖아. 그래서 that이 맞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enabled가 맞고요. 그 다음에 enable 나오면 목적어에 투부정사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세트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법 때문이 아니라 영작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47번. 후와 대신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앞에 만약에 이 myself를 꾸며주면 후가 정답이고 이 things를 꾸며주면 that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 말해주자면요. 우리 제기대명사 있죠? 제기대명사, 셀프대명사들 그리고 인칭대명사 있죠? I, my, me, my 이런 애들 이 제기대명사와 인칭대명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네들은 수식을 받지 못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pretty girl은 많이 들어봤지만 pretty she라는 표현은 본 적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수식이 안 되거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관계대명사가 myself 수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things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things는 사람 아니니까 that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earn과 have learned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되네. 내가 좀 소심한 별로 할게요. 소심한 별. 큰 별은 아니고 좀 소심하게. 자, 이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그 가정법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if가 나와서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정법은요 if가 본체가 아니에요. if가 본체가 아니라 그 뒤에 주절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또는 조동사의 과거의 have pp 뭐 이렇게 나오잖아. 가정법 배울 때 사실은 거기가 본체야. 거기가 가정법에서는 if가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if가 안 나온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f 대신에 no other way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if 대신에 쓴 거예요. if 대신에. 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실패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만약에 실패가 아닌 다른 녀석들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가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요소들이었다면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것들 이렇게 되는 거야. 좀 풀어서 말하면요. 실패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없다면 됐어? 이걸 이제 이렇게 짧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정법이란 건 알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써보자면 보통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쓰죠. if 주어 동사 과거형 나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pp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no other way를 통해서 가정법이라는 거는 파악은 했어. 1단계. 자, 2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얘를 쓰면은 가정법 과거고 얘를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여기까지 왔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의 have pp 이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왔죠? 그럼 왜 하필이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때 이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정말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큼은 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정법 내가 방금 전에 쓴 요 형태 있죠. 형태. 이 형태와 해석입니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if 주어 had pp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이거. 이 형태와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 시제는 현재다라고 설명을 해봤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제가 과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요 생긴 건 과거형이야. 생긴 거는 왜?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into sk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건 둘 다 과거형이잖아. 과거형. 그치?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현재로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 내가 만약 새였다면 이게 아니지. 내가 만약 새라면 현재로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하늘을 날 수 있다. 현재로 해석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인데 실제로는 현재라는 거야. 실제로. 거꾸로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긴 거는 대과거, 과거 완료 형태인데 실제 시제는 과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시제를 보면은 이게 그 조앤 롤링 그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과거에 했을 거 아니야, 이 인터뷰를.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제로 말했잖아. 그녀가 대답했다고. 여기서도 터트라고 했잖아요. 실패가 가르쳐줬다고. 과거형을 썼어. 미안해. 웃기냐 자식아. 자, 여기서 과거형을 썼어? 그럼 여기도 어떻게 써야 돼? 여기도 당연히 과거 시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실제로 과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이. 맞아? 실패가 나한테 가르쳐줬다고. 만약에 실패가 아니라 다른 요소였다면 내가 배우지 못했을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해석이 과거로 되잖아. 그치? 그럼 가정법에서 뭐라고? 과거 완료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have pp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자, 다음 거 볼게. 마지막인가? 응. 48번 보면 여기 조금 많네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confront라는 표현이 이제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타동사예요, 얘들아. 타동사. 그래서 해석은 뭐뭐에 직면하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전치사 미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failures가 이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그냥 confronting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보면 대명사 문제인데 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해석으로. 그래서 이시냐 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해석해보자면 어떤 실패를 감수하고 실패를 직면함으로써 그리고 그거로부터 배운대요.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겠어? 그거로부터 배운대. 그게 뭐야? 실패. 실패잖아. 실패. failures. 복수형이잖아. 그럼 당연히 복수형 써야겠죠. 간단하죠? 자, 그럼으로써 we can become. 우린 될 수 있다. 이 become이 이제 이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 그럼 당연히 뒤에 보어 나와야겠네요. 따라서 형용사 보어인 wiser가 정답이겠죠? wisely는 부사니까. and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 따라서 얘도 보어 자리. stronger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과 어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과로 갈게요. 2과. 되게 금방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절반이 지났어요? 시간 금방 가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시간이 절반이 지났으니까 좀 쉬는 시간 줄게. 좀 쉬었다 하자. 자, 2과 봅시다. 아 참, 니네 그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학교에서?
교육을 활용 다 하고 아직 안 나. 아, 그 이후에 그 영어 수업이 없었어? 네. 아유, 망할 줄 망해라. 아니, 진짜 학교에서 미쳤어. 아, 몰라, 짜증나. 자, 다음 거 볼게요, 한번. 자, 본문 1부터 한번 가보자. 처음에 일단 escaping to escape 하고 나왔는데 이제 앞에 try 나왔잖아. 그래서 try ing 쓸래, try to 쓸래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사실 이거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래서 try ing는 잘 알다시피 이제 뭔가를 시도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to 쓰면은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막상 해석해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거 알아? 해석을 한번 해봐, 니네가. 그러니까 영어 아르고에서 그 한 미국 대사관 이제 멤버 집단이 탈출하는 걸 시도한다. 탈출하려고 노력한다야. 비슷하지 않아 뭔가? 우리가 해석했을 때. 뭔가 그런 뭐 해외에서 뭐 어쨌든 해외로부터 탈출하기를 시도한다. 탈출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말로 하면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줄게.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 사실 써놓기는 했는데 이 try의 ing의 원래 사실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뭔가 시험 삼아 뭔가를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원래 정확하게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try의 to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그냥 한번 해볼까? 뭐 까짓 거 한번 해볼까?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보는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식코너를 갔는데 대형마트에서, 근데 이제 내가 막 안 먹어본 음식이 있어. 무슨 막 멍게, 해삼, 말미잘 이딴 거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내가 말미잘은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미잘 한번 먹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도전 정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 try ing는. 아니 왜? 뭐가 웃긴 거야? 싸우든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try ing는요, 뭔가 내가 안 해본 거를 그냥 한번 해볼까?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try to는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좀 굳게 마음 먹고 계속해서 하려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한다는 느낌?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돼. 그럼 얘네가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막 적들이 오고 있는데 뭐 한번 탈출해볼까?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문맥상.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투부정사인 to escape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느낌 알겠어? 느낌 오죠? 자, 그 다음에 find 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find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와 ing 나왔는데, ing가 맨 앞에 나온다면 동명사나 분사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럼 일단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 콤마까지. 보면은 일단 요 사이에 동사가 없어요. 얘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명사는 탈락이고요. 그럼 분사구문이냐 아니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정답이라면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고, 분사구문이면은 해석이 되게 많겠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봤을 때 적이 그들을 확인하는 걸 막으면서는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막기 위해서 얘네가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말이 맞겠죠? 그래서 문맥상 to prevent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가 정석이죠, 정석. 뭐뭐가 뭐 하는 걸 막다. 그래서 from ing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ttempt to는요, try to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eliminate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l과 every인데 뒤에 복수 있으면은 all이고요. 단수 나오면 every입니다. 그래서 복수 있으니까 all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숨는 거지 숨겨진 게 아니니까 능동형인 hiding을 쓰면 되겠고요. 역시나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ing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ait은 자동사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wait for가 한 세트지. 그래서 for rescue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내가 여기 써놨어요. 또 안 써도 돼. await이라는 단어도 있어. await. 이것도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근데 얘는 타동사야.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바꿔요. 오케이? 요게 좀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뭐 awaiting을 쓰진 않겠지만, 만약 awaiting을 쓴다면 이때는 오히려 for를 쓰면은 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면 뭔가 재조립하는 건데 뭐냐, 그 사진 조각들인데 사진 이 조각들 입장에서는 찢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겠죠. 지들이 막 뭘 찢어, 말이 안 되잖아. 지들이 얘네 이 사진 조각 입장에서는 찢겨진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PP형인 turn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문맥 문제입니다. 앞에 일단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닌데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잠깐만 보자. 그 탈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hat과 like가 한 세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what, like가 한 단어로 뭐라고 했지? how라고 했어요. how. 목소리가 왜 그래? 그치? 성대를 써서 말해야 돼. 성대를 써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보시면 leave와 have left가 나왔는데 요거 뭐 중요하진 않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냐 조동사의 have pp냐라는 문제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제 문제야. 시제 문제. 지금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 글은 현재 시제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are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계속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어. 조동사에 동사 원형 쓰면은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have pp 쓰면은 과거 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로만 보아도 얘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그냥 mu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런데 얘들아, must have pp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 얘는 무슨 뜻이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됐어? 그러니까 추측성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대사관 멤버들이 떠나야만 했다가 문법적으로 맞겠죠. 맥락상. 그 나라를 떠나야 했다는 거죠. 떠나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말은 뭐다? 얘밖에 없다고요. 얘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뜻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제로 보거나 해석으로 보거나 동사 원형인 leave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leave라는 단어인데요. leave. 뭐 별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법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되는 거야. 내용일치. 자, leave는 뭐뭐를 떠나다라는 뜻이지. 잘 알다시피. 자, 근데 우리가 leave for라는 표현이 있어. leave for. leave for는 뭐냐면 뭐뭐로 떠나다예요. 뭐뭐로 떠나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leave the school 이렇게 쓰면 학교를 떠나는 거고, leave for the school 하면 학교로 떠나는 거야.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leave the school은 학교에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leave for the school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 별거 아니지만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둬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reconstructed와 reconstructing 역시나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심플하게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이 재구성되는 거니까 PP형인 reconstructed가 정답이 되겠다. 아래 넘어갈게요. 5번. 자, 이건 뭐 간단하죠? 스토리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쓰고요.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얘는요 뒤에 incident라는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similar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ppened냐라는 건데 이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앞에 if가 나왔습니다. 근데 if만 보고 니네가 happened를 고르면 안 되고요. 뒤에 이 would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뭘까? 아까 내가 말했던 거야.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됐어? 그래서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그래서 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너네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if 나왔네? 가정법이겠네? 가정법 과거 써야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법에서의 본체는 if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주절 부분, 여기가 본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따라서 여기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예요. if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happened를 쓰고 과거니까 역시나 be를 쓰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브냐 풀냐라고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이시 가주어거든. 가주어. 미리 결론부터 말해볼게. 여기 투부정사 나와있지? 여기가 진주어야. 요 사이에 나와있는 요놈. 요놈이 뭐냐? 의미상 주어야. 이렇게 생겨먹은 거거든 구조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괄호가 네모괄호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해석이. 얘는 가짜니까 해석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거야. 뭐 앞에 사람의 성격, 성질, 성향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of, 그렇지 않으면 for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impossible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민재 성격 참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쓴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 의미상 주어가 for 목적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겠죠. 동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 없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 문장은 근데 어법보다는요 이게 가정법 문장이잖아. 가정법 문장 나오면은 너네가 좀 잘 봐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변형하기 되게 좋은 요소 중 하나가 또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법에 관련된 이런 문장은 너네가 좀 거의 암기한다라는 생각으로라도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7번. 7번 보시면 their will, their would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왜 would가 정답이냐? 앞에 나와 있는 가정법에서 연결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앞문장을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어.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아르고 영화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대사관 직원들이 제 시간에 사진을 파기하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건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 시간에 다 파기를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가정법에 연결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역시나 would를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so와 to인데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봅시다. 여기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얘랑 얘가 세트입니다. 뭐예요 이거? 투투죠 투투. 됐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역시나 우리가 so를 쓴다면 so that 주어 can't로 바꿔 쓸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어서 찾아서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찾아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는 뭐냐면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 ing도 형용사가 되고 to도 형용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내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문제 안 내요. 안 내. 이런 구분하는 문제는 되게 애매해서 잘 안 내는데 굳이 한번 풀어보자면 이 분사의 그러니까 ing의 형용사랑 투부정사의 형용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우리가 진행형으로 쓰이잖아. 뭔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투부정사는 약간 우리가 미래적인 어감이 있다고 해갖고 뭐뭐 할,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할 약간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에 뭔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가 문맥적으로 적절하겠죠.
앞으로 떠돌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사진이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ing형인 floating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어서 보자면 이제 how와 what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 나온 그 이제 what like랑 이제 how 이제 뭐 그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이 how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명칭이 의문 부사예요. 의문 부사. 근데 what이라는 거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제가 혹시 지난번에 그 완수불명 얘기했었니? 너네한테? 얘기했었죠. 그럼 잘 기억해봐. 부사는 결국엔 수식어죠. 그렇죠? 의문 대명사는 명사죠. 이름에 써있다시피. 그럼 이 부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겠죠? 완수. 얘는 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랑 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구문분석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여기 수식어고요. 여기도 수식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냐? 여기도 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의문 부사 how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게다가 이거 말고 또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바로 뒤를 보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얘들아 이 how라는 녀석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꾸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되고 부사도 수식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지. 그치? 우리가 how much를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냐라고 해석하잖아. 얼마나. 그쵸? 자,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how가 정답이다. 그냥 이러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야. 간단하게. 자, 2번 보자면 그러면 이제 형용사랑 부사를 뭘 써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구문 분석했을 때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형용사가 지금 보어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일단 보어 탈락. 그러면 얘가 어떤 명사를 꾸며주느냐? 앞에도 없고요. 뒤에는 위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인칭대명사는 수식을 못 봤습니다. 따라서 이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도 없어요. 즉 수식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부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동진 이해되냐?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to와 from 하고 나왔는데 뭐 사실 얘는 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문맥으로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진을 이제 어떻게 문맥이 아니었구나. 요거였네, 요거. 요 녀석 여기 differently랑 연결되는 거였네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른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뭐뭐와 다른, 그러니까 다른은 different잖아. 그럼 여기서 뭐뭐와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이걸 from으로 써요. 그래서 be different from 하면 뭐뭐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심플하고. 그 다음에 do와 did인데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뒤에 in the past 있잖아. 당연히 과거겠죠. 이건 문제가 잘못됐고 만약에 나라면은 이렇게 문제 안 될 것 같아. 이걸 갖고 굳이 문제를 낼 거라면 쌤은 do 쓸래 did 쓸래가 아니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did 쓸래 were 쓸래. 저는 이렇게 낼 거예요. 문제를요. 그래서 대동사 문제를 내는 거죠. 대동사. 됐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did가 이제 정답인데 did가 받고 있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handle이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는 did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라면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고.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아래 9번 보겠습니다. 위에 그 differently 문장은 좀 체크하고 갈게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아요. 문제가. 자,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9번. easier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교치된 거죠? 뒤에 나와 있는 이 technology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 easy예요. 넘어갈게요. 자, 10번. 본문 2까지 하면 시간이 될래나? 자, 최대한 해봅시다.
헤드와 헤즈헤드인데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 완료잖아요. 그렇죠? 앞을 봤을 때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라고 했어요. 발명되기 전에. 근데 이 과거잖아 얘가. 근데 과거 이전인데 어떻게 현재 완료를 쓰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과거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여기가 과거인데 자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대과거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대과거인 헤드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그냥 과거를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before라든가 after처럼 이 전후 관계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설령 얘를 대과거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과거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전후 관계가 명백한 표현이 나오면요. 명백하잖아.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이니까 무조건 여긴 대과거라는 게 명백하잖아. 이럴 때는 그냥 과거 써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문법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 자리에 헤드가 나왔다. 밑줄 쳐져 있다. 어색한 게 아니다. 어색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겠죠?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형이 맞겠죠. 그것은 즉 필름 카메라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현재 완료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애초에 여기 주어 나왔으면 동사 자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탈락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once using, once used.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뭐냐면 분사 구문인데 이 used의 주어가 요놈이겠죠. 더 필름 의미상 주어가. 그럼 필름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니까 역시나 used가 맞겠고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동태인 used가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reuse가 만약 정답이라면요 얘랑 짝이야. B랑 이렇게 짝이고요. 얘가 정답이라면 erased 얘랑 짝이거든요. 그럼 해석을 해봐. 필름이 지워질 수도 없고요 재사용될 수도 없다. 이게 맞을 거 아니야. 필름이 재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역시나 수동형인 reused가 적절하다. 다음 넘어갈게. 13번. 자, 처음에 take와 to take인데요. 요게 한 덩어리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needed라는 동사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동사 또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냥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not only but also 나왔는데 됐을래 미치슬래 문제가 나왔어. 자,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풀자면 앞에 콤마 있네. 계속적 용법이겠네. 됐으면 안 되지. 미치 써야지. 물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앞문장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 니네가 참각할 수 있는 게 앞에 콤마 있다고 무조건 대안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중딩 풀이법이야. 중딩 풀이법. 자, 다시 한번 보면 앞에 주어 나왔어. needed 동사에다가 카메라 목적어 필름도 목적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구나.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수식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앞에 콤마 나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구나. 계속적 용법에선 대시 안 되니까 which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중간, 그러니까 앞부분 과정이 빠지고 그냥 풀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변형되거나 이러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구문분석을 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구문분석 연습이 중요한 거야. 자소서도 그래서 만들어준 거고 연습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잘 봐봐. 얘도 좀 소심하게는 별표를 칠만한 것 같아요. 얘 괜찮아요. 2번 문제. 잠깐 봐봐. 일단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위치가 나왔어.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그지? 봐봐. 그럼 여기 주어랑 head to 이제 head to 뒤에 뭐 동사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동사잖아. 그치?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그럼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됐어요? 그럼 뒤에 뭐가 빠진?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수동태를 써버린다고 해봐. 수동태. be about를 썼어. 자, 내가 계속해서 말한 거지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냐? 쓸 수 없잖아. 그러면은 얘 자체가 이미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근데 말했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be about를 쓰면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를 써서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by에 대한 목적어가 없게 되니까. 됐냐? 그래서 2번은 by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4번. take와 taking 역시나 또 동사 쓸래 ing 쓸래 문제인데요.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required거든. required. 얘가 포인트야. 잘 봐봐. 얘가 만약 동사라면은 그러면 얘는 ing가 정답이겠죠. 동사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동사가 아니라 pp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럼 얘가 만약 pp라면은 그러면 오히려 동사가 정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take 쓸래 taking 쓸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 required의 정체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푸는 법을 알려줄게. 자, 얘가 과거형 동사라면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니까 require가 뭐뭐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해석이. 그럼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죠. 비동사 앞에 없으니까 수동태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 PP형이라면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어가 뒤에 안 나와줘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돼. 근데 뒤에 knowledge, skill, and practice라는 목적어가 우리가 3개나 나왔네.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뭐야? 과거형 동사라는 소리야. 그럼 과거형 동사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 주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해석해도 겁나 쉽게 풀 수 있어. 게다가 사진 찍는 건 지식, 기술, 연습을 필요로 했다. 그냥 이러고 끝내버려도 된다. 다음 볼게. 15번. needed와 was needed인데 여기 내가 써놨어요. 이 need의 영혼의 파트너가 있거든.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그래서 이 need라는 동사는 애초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아. 얘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써야겠고, 그리고 사진작가가 필요로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니까 역시나 능동형인 needed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how랑 what이 되게 많이 보이네. 그렇지? 어떻게 풀어라? 완전 불완전으로 풀어라. 근데 이거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뭐냐면은 2번 설명을 조금 할게. 이거는 이제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의문사 투부정사. 그렇지? 이 의문사 투부정사 쓸 때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말로 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how 쓰는 거랑 what 쓰는 거를 되게 헷갈려해. 이거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다시 한번 복습이야. 이거는 내가 그냥 심플하게 예시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how to wear at the party. 자, 이렇게 예시 하나 써볼게. 이 상태에서 how랑 what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자,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볼게. 요 버전이랑 요 버전으로. 자, how로 쓰면은 나 파티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만 썼네. 미안하다. 노까지 쓸게요. I don't know. 자, 나 파티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위에 거 쓰면 나 파티에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가 맞을까? 뭐가 맞아? 자, what이 맞을까? how가 맞을까? 둘 다 맞을까? 맞춰봐. 되게 쉽잖아. 이거 어려운 단어 없잖아. 뭐가 맞을까? 성민아, 뭐가 맞는 것 같아? what? 그래? 주희 뭐가 맞는 것 같아? what이요? 그래? 혹시 성민이 따라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민지 뭐가 맞는 것 같아? 둘 다 맞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요. 지원이 뭐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와. what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what이 좀 더 맞네요. 그렇죠? how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나 보네. 그러면 알았어요. 자, 한번 봐봐.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what이 맞아요. 일단 what이 맞아요. 이 우리말의 어떻게랑 영어에서의 how는 조금 달라요. 좀 달라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야. 지난번에 내가 혹시 그런 예문 써줬었냐? What do you think of 이거 써준 적 있냐? 안 써줬나? 우리가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이거 우리말로 해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해. 그럼 어떻게인데 왜 what이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떻게와 이 영어의 what, how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how 쓸래 what 쓸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다 만약에 how를 써볼게. 일단 쓰면은 문법적으로는 틀려요. 문법적으로도 틀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 think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 의문 대명사를 쓰는 what이 맞는 거야. 아까 말했던 거죠? 얘는 뒤에 불완전이고 얘는 뒤에 완전 온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think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서 그래서 what을 쓰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문법적인 이유야. 의미적인 이유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what을 쓴다면요. 좀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what으면. how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너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앉아서 생각해? 일어나서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이렇게 막 뭐 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파티에서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입느냐, 무슨 바지 입을 때 이렇게 입을 거냐, 이렇게 입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돼? 뭔 말인지? 자, 근데 얘는 절의 형태니까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기가 쉬운데 얘는 절의 형태가 아니니까 완전 불완전을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려울 거 없어. 잘 봐. 여기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자면 where가 뭐뭐를 있다란 뜻이지. 그치? 그럼 여기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뭐를 있다니까?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왜 없어? 여기 있으니까 목적어가. 됐어? 똑같은 거야.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잖아. 부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봐봐. 여기서 뒤를 보면은 decide를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봐. decide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adequate composition이 목적어야. 목적어 나왔네. 그럼 뭐야? how가 되는 거야. how. 됐어? 완전하다고. 그래서 how 하면은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할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한 composition for the pictur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절한 구도를 잡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됐어? 그래서 how to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정리됐죠? how랑 what 구분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to adjust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짝입니다. to adjust, to decide, to set 셋이 병렬 구조예요. 됐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했는데 얘를 A로 잡으면 여기 콤마 찍히고 B 나왔죠? 그리고 콤마 and 하고 C 나왔죠. 됐어? A, B, and C 이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before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명사 쓴 겁니다. 슛은 동사예요. 자, 넘어가죠. 16번. 잠깐만. 시간이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숙제는 역시나 카톡으로 말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잘 해오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단어 시험 잘 보고 오늘 단어랑 그 영작은 이제 여러분 그 자습서 자습서래. 내가 그 통합본으로 준 거 있죠? 워크북에 있는 그 책 말하는 거죠? 거기에 답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채점하고 오늘 결과 안 좋으면 다 남을 겁니다. 단어 포함이에요. 알겠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어. 고생들 했다.